안녕하세요. 홍익희의 경제산책 여러분, 채널 담당 PD 박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이은 주거용 부동산 위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전부터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이어서 최근에는 5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도 문제점이 일고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 주거용 부동산 위기를 짚어보기 이전에 지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결국은 팬데믹 이후에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발생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실률이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는 빈사무실로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가격 자체가 이제 하락을 해요. 그런데 이 상업용 부동산에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준 게 미국의 이제 중소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출이 비중이 70%나 돼요.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같은 건 특성이 고정금리가 아니라 대부분 변동금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이러한 시기에는 이 대출금리가 많이 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이제 지금 코스인데, 상업용 부동산의 하락폭이 어느 정도나 크냐면은 소매 가게를 위주로 형성된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35% 이상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다음에 사무실 빌딩도 31%나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은행이 예전에 대출을 했을 적에는 그 빌딩 가격의 보통 7, 80%, 많을 적에는 뭐 80% 이상까지도 대출을 했거든요. 그렇게 담보를 잡고 대출한 그러한 대출들이 지금은 이제 다 부실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출 금액보다도 빌딩 가격이 이제 그 이하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경매로 넘기게 되면은 은행은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신용등급 회사들이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등급을 강등하는 이유로서 이러한 그 시중금리 상승에 의해서 그러한 장기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중소은행들이 부실이 이제 더 커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중소은행의 도미노 파산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으로서 최대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컨트리 같은 경우도 달러 부채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고, 형다그룹은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달러 부채는 이제 갚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배째라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더 가중시켜서 비록 중국의 사태지만 이게 미국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은행의 대출금리는 보통 이제 시중금리와 가산금리가 합해져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당시에는 가산금리 비중이 적고 이제 변동금리에 조금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중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금리 기조의 중소은행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도 쉽게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도 혹시 위기가 생긴다면 미국 부동산 경제 위기는 얼만큼 증폭되고 또 위험해질까요? 크게 위험해지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만 가지고도 사실은 미국 금융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터지면 물론 중소은행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지만 이게 불이 주거용 부동산에도 옮겨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10년물 금리가 지금 4.23%를 넘나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는 7.5%를 상회한 입장입니다. 즉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은 일단 기존 주택의 거래가 얼어붙습니다. 즉 예전에 기존 주택은 모기지 금리가 2% 후반대 혹은 3%대 대부분 산 것들인데, 이거를 다시 팔고 새로운 집을 사게 되면은 지금 모기지 금리 7.5%짜리를 가지고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존 주택은 팔지 않고 지금 꽉 잡고 있습니다. 못 견디는 사람들만 팔고 하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지금 미국 주택 가격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주거용은 그래도 상업용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상업용은 지금 30% 이상씩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지만 주거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지금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게 더 오래 계속되고 가격이 이제 더 많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더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추이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겁니다. 네. 다행히도 주거용 부동산은 이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한 타이밍이네요. 이러한 미국 부동산 경제 위기는 미국의 총 전체 경제와 또 세계 경제에 어떻게 위험한가요? 우선 자산 시장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우리들은 지금 대부분 투자라고 하면 주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어떤 소식이나 여기에 가장 민감할 수뿐이 없는데 사실은 주식보다 훨씬 더 큰 게 채권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채권 시장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국채 그 가격이 폭락하면서 사실은 우리 서학개미에 투자하신 장기 국채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런데 채권 시장보다 더 큰 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알듯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발발됐던 건데 즉 위기의 위험도가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위험할 가능성이 크고 채권보다 더 위험할 가능성이 큰 게 부동산이에요. 게다가 미국 부동산은 세계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먼저 큰 타격을 받는데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는 미국 경제가 나홀로 강세를 가는 통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우리처럼 그렇게 심하게 타격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잘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은 우리만큼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근데 몇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 선도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시장의 추이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아까 미국 부동산 시장이 세계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위기가 세계 부동산 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각국 여러 국들이 있을 텐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있을까요? 하여튼 우리가 주식이건 채권이건 항상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게 곧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빠지면 아시다시피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주식시장이 빠지잖아요.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국채시장이 하락하면 우리 국채시장 혹은 회사채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모기지금리도 따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거는 세계 각국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같이 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어느 특정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공히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나라 모기지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고 또 대출금리도 많이 올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 역사에도 미국 부동산 위기를 통해서 일어났던 세계 경제 붕괴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죠. 그 당시 이제 미국 부동산을 보면 사실 미국에서 부동산 대출 자금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 부동산을 대출할 금액이 1억 불이면 1억 불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은 1억 불을 다 대출해 놓고 나면은 대출 자금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 이상 대출을 못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증권화, 금융화가 발전하면서 대출을 가지고
그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만드는 그러한 모기지 증권이라는 게 개발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억 원을 다 대출해줘도 그 대출 증서를 가지고 1억 원에 상당하는 증권을 만들어서 이걸 또 팔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대출 자금이 이제는 소진이 되지 않고 무한정으로 대출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금융 기법이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은행들이 앞다퉈서 아주 저리의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쟁적인 대출을 하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집값의 100%를 대출을 해줘서 돈 한 푼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그 나라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켜서 자국 내 경기를 좀 부흥시키려는 이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미국 부동산이 호황을 거쳐서 화랑을 거쳐서 그 이후에는 이제 버블이 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버블은 언젠가는 꺼져서 이제 정상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도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였고, 즉 지금의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도 팬데믹 이후에 세계 각국이 쏟아내기 시작한 그러한 유동성 공급, 즉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가지고 시중에 살포를 함으로써 지금의 장세에는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이건 유동성 장세입니다. 즉 돈의 힘으로 부풀어진 거품이 껴있는 상태예요. 하여튼 항상 이렇게 유동성이 급증하면 자산시장은 한 번은 버블이 꺼져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지금 사태 추이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세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러한 미국 부동산 위기를 잡을 수 있는 최선책이 있을까요? 시중 금리, 즉 변동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은행만의 또 다른 방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 방도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산 가격의 버블을 잡으려면은 이거를 경착륙, 한 번에 우주권 부서지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구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서서히 버블을 줄여서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이거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중국이 부동산 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동산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중국 정부는 서서히 바람을 좀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할 수 있는 게 1년 만기 그 우대 대출 금리를 이번에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서 5년 만기 대출 금리는 인하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년 만기 대출 금리는 이게 부동산에 직결돼 있는 거예요. 그 5년 만기 대출 금리 또 쉽게 또 인하를 해주면 이거는 부동산 경기를 이제 다시 살리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꺼지는 버블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 거 보면 1년짜리는 인하하면서도 5년짜리를 안 했다는 얘기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긴축을 겪고 힘든 상황, 즉 형다그룹의 어떤 파산이나 어떤 컨트리가든의 어떤 달러 부채를 갚지 못한 한이 있어도 다시 버블을 일으키지 않고 이 버블을 서서히 낮춰서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결국은 다른 나라들도 이런 부동산 경기의 버블은 경착륙하지 않게 서서히 줄여나가는 수뿐이 없을 겁니다. 네. 결국 방도는 연착륙이 가장 예. 최선책인 방도이네요. 이번 상업용 부동산 위기 때 정말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서 세계 경기가 많이 위험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실감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 위기가 또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다양한 주거용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위기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부동산 위기가 어떻게 세계 경제와 또 연결이 돼 있는지 다양한 고견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